이 시간에는 우선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 각각 어떤 것들인지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구조는 말 그대로 자료를 담는 구조잖아요. 자료는 데이터죠. 데이터는 실제로 컴퓨터에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저장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 저장 공간은 당연히 메모리고, 그 다음에 저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올 수도 있어야 되고 쓸 수도 있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데이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할 수도 있어야 되고, 기존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삭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데이터를 탐색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이 자료 구조를 위해서 지원되는 연산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저장 공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저장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읽고 쓰고 삽입하고 삭제하고 탐색할 수 있는 연산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료 구조죠. 일종의 메모리와 이 연산으로 구성된 형태가 구조이고, 그 자료가 담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료 구조를 하는 거죠. 자료 구조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지원되는 연산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자료 구조가 존재해요. 그러면 이 자료 구조에 저장된 자료를 가지고 이게 입력 데이터가 되는 거죠.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문제를 푸는 거죠. 그 문제를 푸는 논리적인 절차가 바로 알고리즘이죠. 알고리즘은 입력을 가지고 유한한 횟수의 연산들, 앞에서 지정된 연산들을 반복해서 어떤 정답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료 구조에 담긴 데이터를 가공해서 다양한 연산들을 통해서 원하는 정답을 출력하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료 구조의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료 구조의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예는 뭐냐면 일종의 변수예요, 변수. 이것도 일종의 자료 구조죠. 왜냐하면 이 자료 구조의 변수의 값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읽고 쓰고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equal 5라고 하고 print a라고 하면 얘는 변수 a에다가, 즉 a라는 저장 공간에다가 값 5를 쓰는 거잖아요. 쓰기 연산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a에 들어있는 값을 읽어와서 뭔가 화면에 출력하는 거죠. 얘는 읽기 연산이죠. 그럼 여기서 이 변수를 어떻게 접근해요? 당연히 변수 이름으로 접근하게 되겠죠. 변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변수 이름만 알면 그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쓸 수도 있고 그 변수 이름을 언급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값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값을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파이썬에서는 a라는 변수가 있으면 여기에 5라는 값이 실제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5가 있는 곳을 5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가 이 a라는 변수에 저장됩니다. 결국 C에서의 포인터 변수와 유사한데 결국 이 5가 들어있는 이 객체의 주소가 a에 담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열이에요. 배열. 이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array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는 리스트가 배열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실제로 array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에 3, -1, 5, 7 이렇게 4개의 숫자가 들어있는 리스트 A를 정의한다고 하면 얘는 어떤 식으로 된다고요? 뭔가 처음에 있는 A0는 3 객체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1 객체를 가리키고 5 객체를 가리키고 7 객체를 가리키겠죠. 당연히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고 A0, A1, A2, A3로 접근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는 접근을 어떻게 한다고요? 접근은 각 원소의 인덱스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읽기와 쓰기는 당연히 A의 3 이런 식으로 리스트의 이름과 인덱스만으로 읽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의 값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리스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값을 여기에 삽입할 수 있어요. 그럼 파이썬에서는 이 리스트에 어떤 연산을 제공하냐면 append라는 연산을 제공하죠. 그래서 append 9 이렇게 했으면 append 연산은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원소를 마련해서 이 값이 9를 나타내는 주소값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A4에 9가 저장된 거랑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 말고도 A.insert라는 함수도 제공해요. 이거는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삭제도 가능한데 삭제는 A.pop이라는 연산을 list라는 자료구에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pop이라는 함수를 부르는데 아무런 매개 변수가 없다 그러면 가장 뒤에 있는 이 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값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5개 있는 원소를 갖고 있는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에 제거되고 4개만 남는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A.pop 예를 들어서 2 하면 두 번째 있는 인덱스에 있는 값이 삭제되고 그 값이 리턴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읽기, 쓰기, 삽입, 삭제 등의 연산들을 리스트 자체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 설명에 앞서서 우선 이 알고리즘이란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보면 9세기 정도에 페르시아는 현재 이란,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알지브라, 즉 대수학에 굉장히 재능이 있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그 수학자의 이름은 카와리즈미라고 불렀고 이 수학자가 대수와 영에 관한 책을 페르시아어로 썼는데 그 책이 유럽의 라틴어로 번역돼서 넘어가는 과정에 이 수학자의 이름이 어떻게 번역됐냐면 알고리즈무스로 번역됐고 수에 관한 책이니까 타이틀에 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수에 관한 라틴어 단어인 아리스모스 이 두 개의 단어의 알고리즈무스의 알고리와 아리스무스의 리즘이 합쳐져서 알고리즘이 됐다는 게 믿거나 말거나 한 썰이고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GCD를 구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GCD 8하고 12의 GCD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러분 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워서 알겠지만 8하고 10의 GCD는 8과 12를 나눌 수 있는 약수,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약수가 공약수잖아요. 1이 두 수를 나눌 수 있죠. 2도 나눌 수 있네요. 3은 나누지 못하고 4 나눌 수 있죠. 다른 수들도 나누지 못하고 결국 이 1과 2와 4 세 개의 숫자들이 약수가 8과 11을 둘 다 나눌 수 있어요. 즉 공약수예요. 공약수 중에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니까 그 중에 맥시멈, 즉 4가 8과 12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유클리드는 어떤 식으로 8과 1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선 8을 막대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대의 길이를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반이 4잖아요. 즉 길이가 4인 막대 두 개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12는 길이가 4인 막대를 몇 개 붙여야 되냐면 3개 붙여야겠죠. 우리는 8과 12의 최대공약수가 4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최대공약수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8은 그 최대공약수의 몇 배로 표현할 수 있고 12 역시 그 최대공약수 몇 배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유클리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자. 그러면 8은 작은 수니까 막대의 길이가 변하지 않죠. 그리고 12는 8만큼 빠지니까 막대 길이가 4인 막대 두 개가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길이가 4인 막대 하나밖에 안 남죠. 즉 12가 4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8과 12의 GCD를 생각해보고 여기는 8과 4의 GCD를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 8과 12의 최대공약수와 8과 4의 최대공약수는 똑같이 4잖아요. 변하지 않죠. 결국 8, 12의 최대공약수와 8, 4의 최대공약수는 같은 거니까 8과 4의 최대공약수를 구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다시 큰 수를 작은 수만큼 뺍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8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 8에서 4를 빼죠. 그러면 4만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니까 4가 되죠. 그랬더니 이 두 수가 같아졌어요. 같아졌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무 쪽에서 아무 쪽을 빼면 됩니다. 우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놔두고 밑에 있는 걸 뺐어요. 그러면 밑에는 0이 되죠. 그래서 결국 한쪽이 0이 될 때까지 뭘 했어요? 큰 수를 작은 수를 계속 뺐어요. 그러다가 한쪽이 0이 되면 남아있는 0이 아닌 쪽에 있는 이 막대의 길이가 뭐예요? 이게 바로 GCD다 라는 거를 유클리드가 생각을 해놓고 그게 항상 올바르다 라는 것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코드로 한번 파이썬 코드로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GCD A와 B를 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즉 A와 B를 입력으로 받아서 GCD를 구해서 리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빼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빼는 작업을 반복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라도 먼저 0이 되면 GCD를 구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으니까 화일 루프를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 수를 작은 수만큼 빼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이 큰 수인지 알아야 될 때 비교를 해야 돼요. A와 B를 비교해서 A가 더 크면 A는 A-B, 그렇지 않으면 B가 더 크기 때문에 B에서 A를 빼주면 돼요. 이렇게 화일 루프로 돌렸죠? 그러면 화일 루프 빠져나온다는 거는 A와 B 중에 둘 중에 하나가 0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0이 아닌 다른 수가 GCD가 되고 그걸 리턴하면 돼요. if문을 써서 뭐 A가 0이면 B를 리턴하고 B가 0이면 A를 리턴한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한 줄로 A 더하기 B를 리턴하면 돼요.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는 0일 거 아니에요. 둘 중에 다른 하나는 GCD고 A와 B를 더하면 바로 그게 GCD와 값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코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2와 100의 GCD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100이 더 크니까 GCD
100에서 2만큼 뺀 2와 98의 GCD를 결국 구하는 거잖아요. while loop로 돌면서. 98은 여전히 더 크잖아요. 2보다는. GCD 2와 96의 GCD를 구하게 되는 거고, 계속 96이 2보다 크고 해서 이걸 계속 반복하다 어디까지 가냐면 2와 2의 GCD를 구하는 것까지 가고, 이게 결국 GCD 0이 돼서 2가 리턴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몇 번의 뺄셈을 했어요? 뺄셈을 몇 번 했냐면 대략 50번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즉 50번 정도 while문을 반복한 거죠. 이 경우는 왜 그래요? A의 값은 작고 B의 값은 A보다 상대적으로 커서 B의 값이 계속 A 값만큼 빼지는 것을 언제까지 반복해요? 100이 2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빼는 거를 반복해요? 언제까지? 큰 수가 작은 수보다 작아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큰 수가 작은 수보다 작아진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100에서 100을 2로 나눈 나머지가 나올 때까지 빼는 걸 반복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00에서 2를 계속 빼잖아요. 언제까지? 2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렇게 작아지고 남은 건 뭐냐면 결국은 100에서 100을 2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50번을 열심히 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50번을 반복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지울게요. A에서 B를 계속 빼는 걸 반복하지 말고 A를 B로 나눈 나머지를 직접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즉, 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뺀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머지를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GCD 2와 100의 GCD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GCD 2, 0이 되잖아요. 이게 나머지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한 번만 반복하면 GCD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반복적으로 빼서 GCD를 구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나머지를 구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나머지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이 빼서 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더 빠르죠. 그러니까 나머지를 구해서 GCD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빨리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을 배웠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였냐면 GCD 빼기 방법이죠. 반복적으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서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방법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예요? GCD 모드. 모드는 모듈라라는 뜻이고 나머지는 뜻이에요. 즉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눈 나머지를 계속 바꿔 나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 중에 하나가 0이 될 때까지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GCD 리커시브가 있어요. 리커시브는 뭐냐면 재기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재기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GCD A와 B를 계산한다는 의미는 GCD A와 B를 A로 나눈 나머지 또는 GCD A를 B로 나눈 나머지. 즉 B가 A보다 크면 A와 B를 A로 나눈 나머지의 GCD를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다면 A를 B로 나눈 나머지와 B의 GCD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해요? 앞에서 GCD 모드에서는 이걸 while 문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갔지만 이거는 다시 GCD 자기 함수를 재기적으로 호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빼서 하는 방법, 나머지를 계산해서 하는 방법, 자기 함수를 다시 불러서 하는 방법.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개의 함수를 실제로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름에 GCD 계산 연습하는 실습 과제가 있으니까 그걸 반드시 해보도록 합니다.